여러분은 최근 단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주가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요동쳤는지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전부 알고 계십니까? 지난 3월 4일 시장은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1.74%나 폭락하며 시가총액이 찢겨나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주가로만 따지면 단 24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눈앞에서 주당 22 900원이라는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그 결과 19만 500원이던 주가는 순식간에 17만이 200원까지 추락하며 투자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바로 다음 날 주가는 다시 19만 600원으로 치솟으며 하루 만에 11% 이상 급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3월 9일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도적이고 거대한 공포가 국내 증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 이상 폭락하면서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삼성전자는 장중 16만 3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는 역대 고점이었던 22만 3,000원과 비교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 기업 가치의 25%가 넘게 증발해버린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삼성전자 주식 3조 원어치를 가차없이 팔아치우며 시장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매도 폭풍의 반대편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 7조 원 넘게 사들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동학개미들의 처절한 사투는 오늘 3월 10일 드디어 믿기 힘든 숫자의 결과로 우리 눈앞에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고 G7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선언하며 시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위협적이었던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로 급락하자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는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27%라는 경이적인 급등을 기록하며 18만 850원을 찍었고 코스피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점은 이 요동치는 하락장 속에서도 글로벌 애널리스트 35명 전원이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전문가 중 단 한 명도 주식을 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이 과연 말이 될까요? 개미와 외국인은 피 튀기는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사라고 외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감정적인 흔들림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숫자와 팩트만을 근거로 이 거대한 모순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큰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시가총액 119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한 심장과도 같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순이익 전망치가 457조 원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 두 곳이 무려 257조 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 두 공룡 기업이 쉼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놀라운 지표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운명이 곧 한국 증시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냉정한 시장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의 49.67%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가장 먼저 매도 버튼을 누르고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가장 먼저 돌아오는 수급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수급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요동치는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가 변동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이번 하락을 진짜 위기의 시작으로 보는 쪽과 일시적 충격에 불과한 절호의 기회로 보는 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처한 내부 상황을 숫자를 통해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2026년에 들어서며 과거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차원이 다른 초인류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2025년 4분기에 매출 93.8조 원과 영업이익 20.1조 원을 기록하며 한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의 벽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우리 경제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전성기였던 지난 2018년의 기록을 무려 7년 만에 갈아치운 결과로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기술적 체력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12일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4를 양산하여 출하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메모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으로 삼성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대급 호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와중에 주가는 왜 갑자기 그토록 처참하게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삼성 내부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외부의 충격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1%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좁은 해협은 지구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적인 수도관이자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중동의 생명줄이 틀어막히자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하락의 물결 속에서 삼성전자 또한 그 강력한 파동을 피하지 못하고 휩쓸린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하락을 본질적인 가치 훼손이 아닌 오직 공포심에 의한 집단적 투매인 패닉셀로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패닉셀이란 마트에 불이 났다는 소문에 그곳에서 파는 싱싱한 사과까지 전부 내버리고 도망가는 심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과가 썩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불이 무서워 버리는 것일 뿐이며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은 그 버려진 사과와 같습니다. 공포가 극단에 달했던 3월 9일 외국인이 3조 원을 던질 때 개인들은 7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공포를 기회로 바꾼 이 선택은 오늘 삼성전자의 8% 반등으로 그 오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사냥꾼인 제가 직접 리포트를 뒤져 찾아낸 차가운 숫자와 팩트들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반도체의 핵심인 D램 가격인데 현재 그 인상폭을 보면 머리가 띵할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D램 공급 가격을 전분기 대비 평균 100%, 즉 정확히 2배를 인상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70% 인상을 협의했으나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덕분에 한 달 만에 인상폭이 100%까지 확대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가격 폭등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PC, 모바일, 서버 등 모든 반도체 제품군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스마트폰 메모리는 3배, 브로드밴드 장비용 메모리는 7배 가까이 치솟으며 삼성전자의 수익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치킨집이 치킨 가격을 2배로 올렸는데도 손님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워낙 강력하게 몰리다 보니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AI 데이터 센터에만 무려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은 결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증권가에서는 역대급 실적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200조 원으로, 대신증권은 211조 원과 함께 목표주가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한술 더 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45조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약 30조 원대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무려 7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숫자입니다. D램 가격이 2배가 되었기에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구조이며 반도체 특유의 고정비 구조가 수익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삼성전자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6세대 메모리 HBM4에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인 HBM4는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 바로 옆에 밀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달해주는 AI 칩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최첨단 GPU가 복잡하고 거대한 인공지능 연산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찰나의 순간에 메모리에서 들고 나와야만 합니다. 이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배달부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인공지능 칩의 전체적인 지능과 능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기에 전 세계 빅테크들이 이 부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분야에서
전 세계 그 어느 기업보다 빠른 최첨단 배달부인 HBM사를 세계 최초로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시장에 가장 먼저 공급하는 쾌거를 달성해냈습니다. 삼성의 HBM사는 엔비디아가 원래 요구했던 기준치인 초당 11GB를 훨씬 상회하는 11.7GB라는 압도적인 전송 속도를 기록하며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능에 매료된 엔비디아 측은 삼성전자에게 제품 납품 일정을 원래 계획보다 약 일주일이나 더 앞당겨 달라고 직접 요청하며 삼성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수장인 전영현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일부 고객사들이 삼성이 드디어 시장에 돌아왔다고 극찬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기술적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정확히 6일 뒤인 3월 16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엔비디아의 최대 기술 행사인 GTC 2026 무대를 향해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 중요한 무대에서 현재의 블랙웰 칩보다 무려 5배 이상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의 실체를 공식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무대에서 삼성전자의 HBM사가 베라 루빈의 핵심 메모리 파트너로 공식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거대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왜 삼성을 사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경쟁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67%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2026년에는 삼성전자의 추격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5년 16%에 불과했던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35%까지 2배 이상 수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KB증권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증권가에서 일제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네에 새로운 빵집이 생겨 경쟁이 붙으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듯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가세는 HBM 시장 전체를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키워낼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고 성능 제품에는 삼성의 HBM사를 탑재하고 차상위 제품에는 하이닉스를 사용하는 듀얼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두 기업의 역할을 영리하게 분담시키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모두 마쳤으니 이제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예상 실적 대비 과연 싼지 혹은 비싼지를 숫자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3월 10일 기준 주가는 187,850원이지만 글로벌 애널리스트 35명의 평균 목표 주가는 226,671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주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미이며 전문가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맥쿼리 증권은 아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제시하며 현재가 대비 무려 2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을 예견하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물론 최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잡은 증권사가 단 한 곳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석가의 시선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28.62배로 업종 평균인 32.1배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 PER이 고작 8.26배라는 사실이며 이는 시장이 이익 성장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음식 맛도 일품인데 가격까지 일반 식당보다 저렴하게 파는 상황이 현재 삼성전자가 놓인 모순적인 위치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내에 자유현금 흐름의 50%인 약 18.5조 원을 주주 환원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피자 한 판의 조각을 줄여 남은 주주들의 몫을 키우는 방식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과거 2020년 코로나 공포와 2022년 금리 쇼크 당시에도 삼성전자는 폭락 이후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외부 충격이 가라앉고 나면 시장에 남는 것은 결국 D램 가격 폭등과 HBM사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압도적인 실적뿐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발언대로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는 낙관적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주가는 목표가인 24만 원을 향해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서서히 소화되는 중립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극단적인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20% 이상의 반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령 유가가 다시 치솟는 비관적 상황이 오더라도 현재 주가는 역사적 바닥권인 PER 한 자리 수 구간에 진입해 있어 하락 방어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매일 WTI 유가 추이와 3월 16일 엔비디아 GTC 발표, 그리고 4월의 1분기 실적 발표라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HBM사의 수율이 현재 60, 65% 수준으로 경쟁사보다 낮다는 점은 삼성이 기술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단기적인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 매출 비중이 20,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이사 임기 관련 정관 변경 이슈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버넌스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하락이 사업의 붕괴가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흔들림이며 투자자는 이 흔들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3등분이나 5등분으로 자금을 나누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미래에 어디로 갈지보다 내가 지금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막연한 불안함과 불편함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기회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종목이나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경제사냥꾼은 여러분이 데이터에 기반한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매일 밤샘 분석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